안녕하세요. 풋몬스터입니다. 드디어 해외 축구가 개막했습니다. 이번엔 유로가 있어서 비교적 짧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는 유로나 코파 아메리카에 차출된 선수가 많은 팀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야 하고요. 사실 개막은 지난주에 했었는데 1라운드 분석은 하지 않는 이유는 1라운드 경기는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특정 팀이 아니라면 프리시즌까지 굳이 챙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 분석 시작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번 시즌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볼 생각이고요. 시즌을 길게 분석하다 보면 좋을 때와 나쁠 때도 있겠지만 좋은 픽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개막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고요. 브라이튼의 경우 에버튼 원정에서 0대3 기분 좋은 승리를 기록했고, 맨유는 홈에서 풀럼을 상대했는데 이적생 조슈아 저크지가 61분 교체로 들어와 첫 슈팅을 데뷔골로 기록하고 이 득점이 결승골이 되면서 개막전 승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은 데제르비 감독이 리그앙의 마르세유 감독으로 떠났고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파비안 히르첼러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93년생 31세로 굉장히 젊은 감독이고 브라이튼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임스 밀러보다 무려 7살이나 젊은 감독입니다. 젊은 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 분데스리가 2부 소속이었던 단크트 파울레 감독을 맡아 리그 1위를 기록하며 분데스리가로 승격시킨 장보린이며 지난 시즌 포칼컵에서도 일부 리그 팀들과 경쟁하여 패강까지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일에는 율리안 나겔스만 등 젊고 좋은 감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파비안 히르첼러 감독도 정말 기대가 되는 감독이며 또 1라운드 쉽지 않은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프리미어리그 및 브라이튼 감독 데뷔전에서 좋은 경기력 끝에 0대3 대승을 기록했으니 기대가 되는 감독임에는 분명합니다. 장트 파울리에서는 주로 백3 혹은 백5 포메이션을 사용했었는데 브라이튼에서는 아무래도 백4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프리시즌부터 백4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전술을 좀 잘 짠다는 감독들에게는 공식 포메이션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경기 중에 상황에 따라 백3와 백4를 혼용하기 때문인데요. 히르첼러 감독 역시 마찬가지로 빌드업 상황에선 이번 시즌 테이누르트를 떠나 브라이튼에 합류한 미드필더 마츠 위버를 낮은 위치로 내려서 활용합니다. 또한 레프트백 힌체루드도 인버티드 풀백으로 활용하면서 빌드업 상황 상대 압박에 편안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응병에서는 건강한 카오루 미토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많은 슈팅과 공격에 가담해주는 모습이었으며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미토마를 필두로 한 브라이튼의 왼쪽 공격이 상당히 날카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맨유는 지난 시즌 리그 8위 및 마이너스 실차를 기록했던 테나 감독을 이번 시즌에도 믿고 가는 모습입니다. 아마 FA컵 우승을 하지 못했더라면 그동안 테나 감독 체제에서 지출한 이적료를 생각하면 경질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시즌이었죠. 하지만 부상이 너무나도 많이 속출했던 시즌이었고 특히 수비 쪽 부상자가 워낙 많았었다는 안타까움도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 시즌 수비 쪽의 보강을 철저히 하는 모습인데 라파엘 바란과 완비사카가 팀을 떠났지만 레니 요로와 바이언에서 마테이스 더리에트, 루이사르 마즈라이를 영입하며 수비 보강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레니 요로가 프리시즌 큰 부상을 당하면서 12월은 되어야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라운드는 지난 개막전과 마찬가지로 위산마와 메가이어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더리우트를 영입하긴 했지만 메가이어가 충분히 잘해주고 있으니 충분히 적응 기간을 줄 것으로 보이네요. 프리시즌도 못 치르고 합류한 마즈라이는 개막전 라이트백으로 선발 출전하여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몇 번의 핸패스 미스가 있긴 했지만 빠른 판단으로 공격 흐름을 잘 살려주었고 확실히 완비사카보다가 마즈라이 보니까 한두 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오른쪽 공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로톱으로 나왔던 토르무 페르난데스의 두 번의 빅찬스 미스와 경기 종료 직전 레시포드의 패스를 받아 빈골대에서 득점은 실패했던 가르나초의 마무리는 아쉬웠어요. 저크지의 득점이 없었더라면 개막전 홈에서 최악의 출발을 할 뻔했던 맨유입니다. 마운트의 활약도 미비했고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승리를 기록했고 안정된 백라인과 카즈미로의 파트너로 마이누를 기용하면서 지난 시즌 수비하랴 공격하랴 정말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했던 카즈미로도 좋은 기량을 보여주며 맨유의 경기력이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게 했습니다. 분석이다 보니 빈량이 많아지는데 여러 경기를 해야 하니 다음 경기들부터는 말을 많이 줄여야겠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바로 결론으로 가자면 배당은 브라이튼이 약 정배를 받았고 개막전 좋은 승리를 기록한 홈팀 브라이튼이 배당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맨유가 원적이긴 하지만 개막전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지난 시즌 초반 맞대결처럼 쉽게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맨유로선 무통화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맨유의 오른쪽은 마즈라위, 카즈미루, 디알로가 있는 라인이죠. 디알로의 경우 수비 가담을 정말 성실하게 해주는 공격수고 카즈미루와 마즈라위 모두 수비 스킬이 뛰어난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미토마가 맨유전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맨유에게 기대되는 부분은 바로 데뷔 전에 결승골을 기록했던 조슈아 저크지입니다. 본인을 9.5권 스트라이커라고 설명했던 만큼 이선으로 내려와서 부드러운 공격 전개를 보여주었고요. 직전 경기 결승골을 기록했던 이전 장면에서도 저크지가 이선으로 내려와서 측면으로 불려준 이후 곧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기록한 득점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크지의 합류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디알로, 가르나초 또는 레시포드 같은 윈포드들의 득점력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 무승부 가능성을 생각해 맨유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경기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1라운드 이번 시즌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온 레스터시티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제이미 바디의 헤더에 실점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는데요. 차의 승격팀이라고 볼 수 있는 전력의 레스터이지만 이번 시즌에도 플랜 A만 고집하는 포스텍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지난 시즌 전반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지만 후반기 폼이 떨어지며 잉글랜드 대표팀 승선에도 실패했던 제임스 매디슨이 1라운드부터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페드로 포로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포스텍 감독 전술에선 매디슨이 좋은 폼을 보여줄 경우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선 레스터의 압박을 복견했는데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짧은 패스로만 풀려고 하니 연속으로 차단되는 장면들도 있었고 결국 매디슨이 내려와서 풀어줘야 하는 상황도 많이 나왔었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매디슨이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럼에도 제가 토트넘의 승리를 선택한 이유는 에버튼의 경기력입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낯선 전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에버튼이 고전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브라이튼의 전방 압박에 매우 고전하는 모습이었고 원래도 션데이치 감독이 다이렉트한 전개를 선호하는 감독이지만 브라이튼의 강한 압박에 롱패스가 강제되는 모습이었고 결국 에버튼은 공격 흐름을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브라이튼 쪽으로 쉽게 넘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에버튼이 개막전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이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승격팀 레스터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보통 승격팀들이 시즌 초반에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런 부분에 고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현재 매디슨의 폼을 고려했을 때 에버튼 정도는 홈에서 쉽게 잡고 가지 않을까 싶어 토트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시간대별로 한 경기씩 선택해봤고요. 사실 23시의 경기가 가장 많이 몰려있지만 그다지 메리트 있는 경기를 찾지 못했기도 합니다. 국나는 개막전 이번 시즌 좋은 매물을 쓸어 담으며 폭풍 영입에 성공한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2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이적생 안드레 오나나의 코너킥 득점과 원샷 원킬의 사나이 존 듀안이 교체로 들어와서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19골 13도움과 이번 유로에서 중결승전 극장골로 잉글랜드의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한 올리 와킨스의 폼은 아쉬웠지만 지난 시즌 90분 따 한 골을 기록하는 순도 높은 득점력으로 교체로 솔솔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존 듀란의 활용 가치는 정말 높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빌라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며 개막전 결승골을 기록한 아마도 오나나와 로스 바클리 그리고 이안 드센 등 굵직한 영입에 성공하며 전력 보강을 똑똑히 한 모습인데요. 와킨스가 지난 시즌 같은 물수를 보여준다면 이번 시즌 에mery 감독의 빌라는 더욱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아스날에서 5년차가 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며 강력해지는 모습이고 특히 지난 시즌 데클란 라이스를 영입하면서 전술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진 모습인데요. 이번 이적 시장에선 전력 유지에 더욱 힘을 쓴 모습이고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공격형 수비수의 진수를 보여줬던 리카르도 칼라피오리의 영입과 골키퍼 다비드 라야를 완전 영입한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아신 삼비 루콩다, 모하메드 엘레니 등 이녀 자원들을 방출했고
에미 스미스로우의 이적은 스쿼드 뎁스와 활용 가치를 생각하면 약간 아쉽지만 총은 금액에 풀람에 판매한 모습이죠. 전력에선 크게 누출된 부분은 없었고 개막전 경기력을 생각하면 아스널은 이번 시즌에도 맨시티에 대응하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막전 울버햄튼과의 홈경기에선 카이 하베르츠와 부카요 사카의 맹활약으로 무난한 경기력 끝에 2대0 승리를 기록했고, 특히 카이 하베르츠는 아스날 이적 이후 두 번째 시즌에선 자신감을 많이 얻은 모습으로 개막전부터 결승골을 기록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질라의 에메리 감독은 지난 시즌 자신의 친정팀인 아스날을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며 비수를 꽂았는데, 아스날이 우승을 놓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팀이 바로 아스톤 빌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경기에서 빌라는 안정된 수비로 각각 1대0과 0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아르테타 감독이 지난 시즌 더블을 당한 수목을 이번 시즌 복수할 수 있을까요? 아스날은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 끝에 올브스를 잡아낸 반면 빌라는 웨스트햄 원정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웨스트햄이 놓친 결정적인 찬스를 중에서 단 하나만 연결이 되었어도 결과는 완전히 기막힐 만한 경기 양상이었죠. 아스날이 지난 시즌 말미까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홈과 어웨이 기복 차이를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과 동일한 베스트 11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한 아스날이기 때문에 조직력 측면에서 더욱 발전했다고 보여져 아스날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